안녕하세요. 박익순의 시시콜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맞고 이제 5월 10일이면 2차 백신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화이자 백신이 고갈돼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놔주기로 했던 그 화이자 백신 신청을 이제 안 받는다고 그러네요. 앞으로 빨라야 6월달 이후라고 그러는데 고대하고 있던 어르신들 참 실망이 크시겠습니다. 공민왕이 배원 정책을 피면서 신돈을 등용해 가지고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실시하다가 결국은 신돈도 영모에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고 또 공민왕도 자기가 만든 자제의 그 청년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 우왕이 등극을 하는 그런 시점까지 얘기를 했었죠. 공민왕이 시해될 당시에 수시중으로 있던 그 이인임은 마치 박정희 대통령 시해됐을 때의 그 전두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돼. 그 공민왕의 시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최만생의 옷자락에 묻은 피가 공민왕 시해 당시에 세워뒀던 병풍에 묻은 피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최만생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공민왕의 후궁 익비와 간통을 해서 그 임신을 시킨 홍윤과 함께 모의를 해서 공민왕을 살해했다 하는 자백을 받아요. 이인임은 이제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일약 우왕의 신임을 얻고 10살밖에 안 된 우왕을 대신해서 10년간 섭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인임의 세도가 아주 한 10년간 대단했죠. 화무 11홍이라고 정권이 오래오래 갈 것 같지만은 그리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공민왕 이전에는 그 공여로 원나라에 끌려갔던 기황후가 원의 순제 황후가 되고 나서 기황후의 오랩이 기철일파가 아주 원을 등에 지고 고려 왕실을 좌지우지하면서 세도를 부렸거든. 수탈을 하고 양민을 노비로 만들고 양민의 토지를 빼앗고 말이지. 이렇게 세도를 부리다가 이제 그 일당이 소탕되고 나니까 그 신돈의 시대가 들어왔단 말이지. 신돈도 불과 한 6년 정도 개혁한다고 설치됐고 신돈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인임이 이제 한 10년간 득세를 한 거예요. 이인임은 그 신돈하고도 사돈간이고 또 공민왕과도 먼 인척간이에요. 인맥도 딱 갖춰져 있는데 또 벼슬이 수시중까지 올랐고 그 공민왕의 그 시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대파를 다 숙청을 하고 나니까 그 이인임의 권세가 아주 막강해졌지. 이인임이 정권을 딱 잡고 있으니까 기철과 함께 그 원을 등에 업고 그 세도를 부리던 지윤, 임견미, 염흥방 이 3인방이 이인임한테 달라붙은 거예요. 그 이인임도 당시 신돈이 있을 때는 뭐 원나라하고 좀 멀리 하고 개혁을 한다고 했었지만은 신돈이 몰락한 이후에도 이 3인방 원나라 친원파 3인방과 손을 잡고 이제 그 정권을 좌지우지 해 나가는 거지. 근데 사실 이인임은 그 할아버지 이조년이 청백리였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인임도 그렇게 탐욕스럽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 휘하에 있던 그 3인방, 응? 이 3인방들이 수탈을 하고 옛날처럼 옛날보다도 오히려 더 그냥 수탈을 하고 양민들을 괴롭힌 것이지. 그렇게 되니까 그 백성들의 원성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 당시에 이인임과 쌍벽을 겨루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최영 장군이에요. 최영 장군. 이 최영 장군은 홍건적과 왜군을 토벌한 공으로서 아주 우뚝 솟은 분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최영 장군의 서손녀가 우왕의 왕비요. 우왕의 왕비. 그러니까 최영 장군의 세도도 당당하지. 그래서 이인임과 최영 모두가 그 친원파란 말이지. 최영은 특히 이제 그 공민왕 때 홍건적이 그 산동반도에서 원나라 세력에 대항을 해가지고 원나라가 위태롭게 됐단 말이지. 그때 원에서 고려에 지원병 요청을 했어요. 그때 이제 공민왕은 그 뭐 원과 그 탐탁치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장인이 나라니까 최영 장군이 2천의 병력을 이끌고 원에 지원을 나갑니다. 근데 그때 그 요동 땅에는 그 고려의 그 백성들 유민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최영과 고려의 그 유민들이 합쳐가지고 명나라를 물리치는데 그 공을 세워. 그래서 최영 장군은 친원파, 명나라보다는 원나라하고 가까운 그런 친원파에 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인임도 그 원나라 그 3인방 하고 결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왕이 왕위에 올라 있었던 그 10여 년간 이때는 완전히 친원파가 득세를 했었던 그런 시기로 보면 되는 거예요. 최영과 이인임이 이 쌍벽을 겨루면서 조정을 좌지우지했는데 그 이인임의 휘하에 있던 이 3인방의 그 행패가 너무 지나치니까 우왕이 최영 장군한테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들을 좀 제거해 주도록 이렇게 협력을 해요. 그러니까 최영이 결심을 하고 이인임 일파를 전부 제거를 합니다. 이인임이 실각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최영의 시대가 온 거야. 그야말로 이 최영이 문화시중의 자리까지 이제 올랐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홍건적이 이제 원을 쫓아버리고 중국 대륙에 명나라를 세웠어요. 명나라를 세우고 나서 고려에 요청을 하는 것이 고려에 무슨 요구를 했는고 하니 그 쌍성총관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강원도 북쪽 함경도 남쪽에 있던 그 쌍성총관부 그게 원나라의 고려에서 원래 고려 땅인데 그 조휘나 탁청 이런 무리들이 원나라에 바치고 벼슬을 하던 땅이고 거기에 이제 원에서 쌍성총관부라는 관청을 뒀다가 공민왕이 최영 장군과 이성계에 명을 해서 쌍성총관부를 이제 회복을 했는데 명나라가 쌍성총관부 땅은 원래 원나라 땅이고 원나라를 우리가 물리쳤으니까 이 땅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천령 이북은 우리가 다스린다 하고 천령우위를 설치하겠다는 통보를 해와. 그리고 고려에서는 이 갑론을박이 벌어져요. 친원파와 친명파가 극심한 대립이 돼버려요. 친원파에 속하는 우왕이나 그 최영은 명나라가 지금 그 우리 땅을 자기들이 다스리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요동을 정벌하자. 최영의 입장에서는
원나라의 요청으로 명나라를 쳤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요동 땅에 고려의 유민들이 한 2만 명이나 살고 있으니까, 이때 명나라를 치면은 명나라가 그 원나라하고 전쟁을 하느라고 이제 지쳐 있을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얼마 만에 찾은 그 땅을 다시 그 명나라에 넘겨준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최영은 이 요동 정벌을 계획을 하고 우왕과 함께 결심을 해요. 원나라는 이미 이제 몰락을 했기 때문에 명나라하고 좀 가까이 해야 한다 하는 그 친명파들, 정도전이라든가 정몽주, 그리고 무관으로서는 이제 이성계 일파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명나라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명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요동정벌을 반대를 해요. 그러나 우왕과 최영 장군의 강력한 명령에 의해서 결국은 요동정벌에 나섭니다. 그 요동정벌을 하는데 좌군도 통사로 최영 장군이 신임을 하던 조민수, 그리고 뭐 이성계도 최영 장군이 상당히 신임을 했으니까 우군도 통사로 이성계를 임명을 해서 출전을 시키는데, 이때 최영 장군이 진두지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왕이 자 이거 최영 장군마저 개경을 떠나면은 왕실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최영 장군은 좀 개경에 남아 있어 달라 하고 사정을 해. 그러니까 최영 장군이 이성계하고 조민수만 출전을 시키고 자기는 왕 곁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낭패지. 그래 이성계가 위화도에 가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네 가지 불가론을 주장을 하면서 해군을 해. 조민수를 설득을 해가지고 네 가지 불가론이 뭐냐면, 자 이소역대라, 소국이 대국을 거슬리는 것은 불가하다. 농번기다. 한참 농촌이 바쁜데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그건 가당치 않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대가 북쪽으로 진격을 하면 그러잖아도 호시탐탐 노리던 왜구가 이제 개경으로 쳐들어올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화살을 쏘려면 악교를 쓰는데 악교가 이제 온도가 높아서 녹아버린다. 그 활을 당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 불가론을 주장을 해가지고 의회도에서 조민수를 설득을 해가지고 해군을 해버려. 최영이 선두에 섰더라면은 우야도 해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개경에서 우야도까지 가는데 20여 일이 걸렸다 그래. 20여 일. 근데 우야도에서 해군해가지고 개경으로 올 때는 10일밖에 안 걸렸다는 거야. 출전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가다가 결국은 명분을 살려가지고 해군을 한 거니까 이성계는 처음부터 역모를 꾸몄다 이렇게 봐야지. 개경에 돌아와서는 우왕을 폐하고 그다음에 최영을 처형시키고, 이제 이성계와 정도전과 정몽주 이러한 이제 친명파의 세력으로 치대로 들어왔어요. 뭐 요약을 해보자면 참 화무십일용이라는 말이 이때처럼 실감나는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원나라 기황후의 세력을 등에 업고 세도를 떨치던 기철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또 신돈이 한 6년간 정권을 잡고 권문세가의 땅을 빼앗고 노비를 해방시키고 권세가 등등했지. 또 신돈이 죽고 나서는 이인임이 10살밖에 안 된 우왕을 등에 업고 세도 정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실각이 되고 나서 또 최영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는 최영도 세가 꺾이고 그 다음에 이성계한테 이제 힘이 쏠리게 돼. 정권이라는 것은 유한한데 그 사이에 그저 뭐 있는 권한 다 쓰느라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살육을 하고 또 망해버리잖아요. 권세라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하니 참 권력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합리적으로 백성을 위해서 써야 한다 하는 이런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성계가 정도전 등과 본격적으로 조선을 개국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음번에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